두둥실 떠오른 새해, 희망찬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새해 소원은 어떤 걸로 비셨어요? 저는 빌고 싶은 소원이 엄청 많아요. 먼저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아줌마, 시끄러워. 잠들었다고 시끄러워. 시끄럽다는 이웃의 방해. 그리고 저도 돈도 많이 벌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로또 1등도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어머, 이번에 개 짖는 소리. 제가 소원을 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옆에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아주 신통방통한 장소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만 믿고 소원 하나씩 들고 따라오세요. 같이 갑시다. 자, 그럼 새해 소원 빌러 출발해볼까요? 제가 소원 좀 빌려고 했더니까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뭐라 하고 저쪽에서는 강아지가 짖고 아이고 뭐 이래서 소원이나 제대로 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영험하게 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이것을 찾아서 절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 절에 오면은 부처님한테 비나이다 이래야 되는 건가? 아무튼 이것을 찾아서 가봅시다. 소원! 스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오면은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이것이 있다 해서 찾아왔거든요. 있습니다. 이곳 어디 있어요? 좀 이따가 알려드리죠. 스님, 어서 알려주세요. 그래 이제. 스님, 그런데 여기 벽화를 보니까 어떤 여인이 돌을 만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 위에 있는 소원을 빌어주는 그런 맷돌을 표시해서 여기다가 벽화를 그려내는 겁니다. 예. 맷돌이요? 예. 한때 방송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송나사 맷돌, 소원이 이루어질지 말지를 정해준다는데요. 절 뒤편에 가면 그 신비의 맷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위 틈에 떡하니 놓여있는 이것, 진짜 맷돌이네요. 제가 소원을 빌어준다는 그 영험한 맷돌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진짜로 뭐 이루어질까요, 스님? 그 틀림없지요. 그것이 소원을 자기가 빌어서 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받는 거니까 저 도 위에 있는 맷돌 위에 있는 돌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힘을 주지 말고 돌리다 보면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뻑뻑하게 어떤 사람은 탁 무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밑에 있는 돌까지 같이 돌아간다. 네, 스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왜 왔겠습니까? 바로 저의 소원을 빌러 온 거죠. 그러려면은 뭔가 정성 가득한 마음을 딱 하고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마침 이곳에 이렇게 두꺼비, 고래, 또 거북이 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는 동해 바다에 있는 그 영험한 기운과 물과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이렇게 뿜 하고 뿜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떠다가 제가 받쳐서 소원을 이렇게 바라볼게요. 일어서라. 물 떠가자. 자, 이제 맷돌 돌리러 고고고고! 얼마나 영험한지 제가 소원부터 먼저 빌어볼게요. 근데 소원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형수술하지 않아도 늘 예쁘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됐겠죠? 그럼 한번 돌려봅시다. 안 들어가. 과연 신비로운 맷돌의 대답은? 이건 돌아와야 되는 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매끄럽게 돌아가는 맷돌, 그러니까 소원은 실패.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빌어볼까요? 하나만 딱 빌어보자. MBC 강원영동 식구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욕심 버리고 재도전, 이번엔 어떨까요? 이건 정말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이번 소원은 통과? 소원을 말해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로또 1등으로 빌 걸 그랬네. 아휴, 욕심은.
네, 이곳은요 3,000개의 돌탑이 있는 노추산 모종 돌탑길인데요. 할머니께서 자식들의 건강과 무탈함을 기원하면서 돌탑들을 다 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매해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소원을 빌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해주세요. 가족들을 위해 26년간 홀로 돌탑을 쌓았던 고 차옥순 할머니. 그 지극한 모정이 세간에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애틋한 사연을 담은 돌탑들은 2015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선 또 다른 방법으로 소원을 빌어봤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편지 쓰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글자씩. 한참이나 고민을 하던 최희선 리포터는 무슨 소원을 적었을까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이곳 노추산 모정탑길에 오면요. 소원을 마음속으로 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 써서 소원을 담아두는 소원 우체통이 있다고 합니다. 제 소원 전하러 한번 가볼까요? 모정탑길 입구에 설치된 빨간색 소원 우체통. 여기에 엽서를 쏙. 아, 소원아 이루어져라. 희선 씨의 소원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응원해 줄게요. 희선 씨 화이팅! 이곳엔 특별한 비석도 세워져 있는데요. 조선시대 유생들 사이에서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났던 곳입니다. 네, 이곳 노추산에는 율곡이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는데요. 율곡이이가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9번 장원급제를 했다고 해서 구도장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장원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합격을 바라면서 이렇게 소원을 빈다고 하네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지막 장소는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경 명소로 유명한 강문 솥대다리인데요. 이 다리 중간에 비밀이 숨어 있죠. 아, 아름답고 낭만적인 겨울바다. 이런 곳은 혼자 오면 그림이 안 사는데 말이죠. 내 님이랑 왔었어야 돼. 내 님 잘 계세요? 우리 승기 오빠. 하지만 승기 오빠랑 같이 오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온 이곳 강릉의 강문 솥대다리는 조형물이 있어서 여기에다 동전을 놓고 소원을 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러면 마지막 소원을 한번 빌어볼까요? 제가 비는 마지막 소원은요, 이 방송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고 대박나세요. 새해 소원 어떤 거 빌었어요? 올해는 가족들도 행복하고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또 가족들도 다 같이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한 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자친구랑도 더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을 빌러 세 곳의 장소를 둘러봤는데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닷가에서 풍등을 날리면서 저희 마지막 소원을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쭈그려 앉아가지고. 감동적인 엔딩을 상상하며 힘드네. 야심차게 도전. 그런데 풍등을 처음 날려본다는 희선 씨. 너무 불이 무서워. 붙이지도 못하는데요. 나 이거 처음 해봐요. 한참이나 씨름했지만 결국은 실패? 아니, 이거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바람이 세서 꺼지네요. 자, 산불 예방에 캠페인 뭐래? 자, 그냥 마음만 담아서 날릴게요. 자, 새해 소원 말도 안 나. 자, 새해 소원 다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야 돼. 화이팅!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른 사람,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입이 쩍 벌어지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멋있기는 해요. 여자로서 봐도. 마치 진짜를 방불케 하는 멋진 모습, 프라모델.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정성을 다해 조립하고 도색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손끝으로 느끼는 희열감이 끝내준다는데요. 그들이 프라모델에 열광하는 이유 함께 하시죠.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프라모델 전문점.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단순히 조립식 왕구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어릴 적 건담이나 로봇 태권부에 열광했던 이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멋들어진 프라모델 완성품이 가득한 곳. 주인장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부품을 직접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모델 키트. 이름하야 프라모델. 소위 키덜트족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랍니다. 예, 여기는 청주에 몇 곳 없는 건담 프라모델 전문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 가게와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얼핏 모형 로봇 같겠지만 마니아들이 보면 무릎을 탁 칠 만한 작품들. 아, 가짓수만 해도 엄청난데요. 사장님, 여기 사장님이 보시기에 애착이 가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요 모델이 이제 그 피직 컨버전으로 만드는 건캐논 인테그랄이라는 건데요. 가장 고가의 피지 제품군 중에 수제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드신 분이 저 포함해서 한 10분 내외 정도밖에 없어요. 가격은 한 몇백만 원 정도 합니다. 도대체 수백만 원짜리 프라모델을 만드는 사람도 구입하는 사람도 신기할 일이지만 이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매력이랍니다. 주인장 또한 우연찮게 프라모델을 시작해 직업까지 바꿨을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프라모델 시장이 넓다는 거겠죠? 지나가다가 전시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건담 좀 만드는 거 좋아해요. 만든 거 보면 멋져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프라모델 이제는 문화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였어요? 오랜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나름대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도 리더님이 대표님이 한번 보셔야지. 그리고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요새 많이 좀 떠오르고 있는 키덜트라는 부분을 조금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프라모델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주에서도 매년 한 차례씩 전시회가 펼쳐진다는데요. 점점 프라모델의 세계가 궁금해집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예, 지금 저희 패밀리들이 작업하는 곳에 잠깐 가서 작업하는 걸 봐드리려고 합니다. 연애 취미 활동이 그러하듯 프라모델도 동호회 단위 활동이 많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걸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점차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프라모델 고수를 자처하는 주인장도 노하우 전수에 망설이지 않는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칠하실 때 형님 모서리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더스트가 많이 좀 묻네요. 그러게 먼지가 많이 붙어. 네, 그렇게. 단순히 부품을 끼워 맞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형태의 질감을 살려 색을 칠하고 색필 작업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프라모델의 제작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요행이 있다기보다는 오롯이 타고난 감각과 시간이 빚은 노련함만이 있는 건데요.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고 하나를 완성하면 더욱 난이도가 높은 작품에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프라모델에 빠져들게 되는 거랍니다. 조카 녀석이 이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어 주다 보니까 나름 이게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많이 하게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온 감각을 집중해 나만의 작품 완성.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이게 바로 어른들이 프라모델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저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뭐 머리에 잡생각도 없어지고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 그거를 보고 또 사람들한테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업로드를 했을 때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 그런 게 좋은 거죠. 며칠 후 마침내 프라모델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복작복작 사람들로 붐비는 청주의 한 쇼핑몰인데요. 생각보다 전시회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제 출품한 작품 수가 이제 아이들 작품 포함해서 한 300여 점 정도가 출품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저희 밴드원이신 작가님이 출품하신 애니 건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도색하는 거나 뭐 이런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보통 하나 만드는데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작품들도 지금 현재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요? 예, 이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여기 지금 이제 PG 버스트 건담 애니 도색작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니콘 건담이라 그래가지고 메가 버스트, 현재 나와 있는 건담 중에 가장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애니 도색으로 해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우와, 전시장을 빼곡하게 메운 로봇들. 프라모델 문외한이라도 누구나 반하겠네요. 전차와 전투기, 자동차와 함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니아가 로봇, 그것도 건담을 최고라 꼽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듯하네요. 혹시 이렇게 판매도 되나요? 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해요, 이거? 보통 이제 이런 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만 원대 정도 하고요.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하면,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고가하고 있습니다. 우와, 화려한 외형만큼 비싼 몸값 자랑합니다. 웬만해선 구경조차 하기 힘든 휘황찬란한 프라모델 전시품들. 구경꾼들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염없이 넋을 놓고 쳐다보고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신기해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초등학생들이 만든 귀여운 작품부터 애니메이션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본연의 모습 간직한 오리지널 작품. 기본 로봇에 작가의 예술혼을 더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까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멋있기는 해요. 멋있기는 해요. 여자로서 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흐뭇하고 하여튼 뭐라고 할까, 이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런 걸 많이 좀 전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전시품들 중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이걸 즐기는 가족끼리 하나의 그 통일된, 우리가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하나 이글스 건담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보고 나서? 엄청 많이 놀라시고, 이제 지역 우리 속해 있는 하나 이글스 구단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프라모델 시장 규모 2천억 원대. 단순한 수집이 아닌 자신의 재능을 더한 작품. 프라모델, 아직도 아이들의 장난감이라 생각하나요? 어른들의 당당한 취미 활동입니다. 예, 이 취미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고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들고 보여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평생 일만 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지루하죠. 더욱이 요즘 사회적 화두가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욜로 아니겠습니까?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바쁘고 고된 세상살이를 달래줄 나만의 취미생활. 프라모델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어른들의 취미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한파. 이 추위를 따뜻하게 보낼 방법이 시급하다.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어디 없으신가요? 수족냉증 있었는데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새 옷을 사는 기분? 너무 예쁘고 따뜻해요. 없긴 왜 없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만 따라하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으로 후끈후끈. 올겨울 추위도 무섭지 않다? 한파야 물러가라. 겨울 똑똑하게 보내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8년) 뜨거운 무술해가 밝았지만 추위는 여전하다. 겨울 한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옷 어디 살 데 없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곳? 근데 여기 옷 파는 데 맞아요? 혹시 세탁소? 이곳은
헌옷을 새 옷으로 만들어주는 리폼 공간입니다. 단순한 수선이 아닌 새로운 옷으로 바꿔주는 리폼. 싼 가격으로 새 옷 장만하기 여기만한 곳이 없다고 요즘 찾는 분들이 많다는데. 네, 많이 찾아오십니다. 손님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도 갖고 오시고 뭐 파카라든지 뭐 밍크라든지 바지 종류부터 시작해가 많이 갖고 오시는 편입니다. 지금은. 한 옷장을 꽉 채운 수선받을 옷들. 두꺼운 패딩부터 애물단지가 된 옷까지. 오늘 기능장님의 손길로 달라질 주인공은 바로 이 비싼 메이크 코트. 유행이 지나서 촌스럽서 못 입고 농에만 내어놓는 옷인데 옷의 트렌드로 싹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새 옷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내피와 외피를 분리해준 뒤 두꺼운 어깨 패딩도 안녕. 큰 품을 줄이기 위해 꼼꼼히 재단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을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고 긴 밍크 코트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반나절, 그리고 좀 짧은 거는 하루 꼬박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된 부분들을 다시 제자리에 맞게 박음질 해주는데 밍크 전용 박음질기를 이용해 꼼꼼하게 마무리까지. 털 한 올 빠져나오지 않는 이 섬세함을 보라. 핏을 살려서 광택을 내가 윤기를 나게 만드는 게 제일 시간과 공이 많이 듭니다. 완성된 코트, 그 아름다운 자태 한번 볼까나? 와우, 한눈에 봐도 달라진 모습? 투박하던 어깨선을 정리하고 보온성을 높인 목 부분, 통짜였던 허리도 맵시를 살려주니 완전 새 옷으로 변신. 이렇게 옷 리폼을 경험한 고객들은 그의 30년 기술에 놀라고 또 그 가성비에 놀라 그의 매장을 찾는다. 한 5, 6년째 단골집입니다. 예, 기존에 맡겼던 옷도 오늘 잘 나왔는지 큰 기대도 되고 또 다시 또 3버튼 옷을 2버튼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 찾아왔습니다. 잘 입지 않았던 겨울 외투를 맡긴 단골 손님. 리폼된 옷을 확인해보는 시간. 기능장님 물론 손님 또한 이 순간이 가장 설레고 떨리는 순간이다. 옷은 어떻게 잘 맞으시나요? 무척 만족합니다. 옷을 장롱 속에 있던 옷을 참 버리기도 못하고 누구 주기도 못했었는데 참 작은 돈으로 이렇게 리폼을 하니 새 옷을 입는 기분 참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엔 여성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겨울 필수템으로 추천 또 추천하는 것. 아기자기한 공간에 함께 모여있는 분들, 오늘 어떻게 모이신 건가요? 오늘 팥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하, 팥! 따뜻한 기운을 가져 겨울에 좋다는 팥은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팥으로 요리를 하시나 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요리기구는 보이지 않고 오늘 대체 뭘 만드는 걸까? 오늘은 팥으로 음식이 아닌 찜질팩을 만들 거예요. 네? 찜질팩이라고요? 팥은 겨울철 음식으로 동지 때 팥죽 같은 것도 끓여 먹지만 팥 자체가 열 전도율도 좋고 보온성도 있어서 찜질팩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한 팥과 천만 있으면 준비 끝. 적당한 크기로 자른 천을 반으로 접은 후 바느질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위쪽에 창구멍을 남겨두고 기역자로 박아줄 거예요. 미싱도 괜찮고 손바느질도 당연히 오케이. 팥을 넣을 창구멍만 남기고 모조리 박아박아 뒤집어주면 팥주머니 완성. 그 안에 도톰하게 팥을 담아주고 마무리로 창구멍을 막아준다. 자, 이제 소통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보온성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세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커버를 만들어 볼게요. 취향에 맞는 천을 골라 다시 재봉질 돌입. 속통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 잠금 부분까지 만들어주면 팥찜질팩 진짜 완성. 만들기도 너무 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분들께 선물하면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넣지 않고 오직 팥만 넣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팥만 갈아주면 되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답니다. 이 좋다는 팥 찜질팩 과연 효과는 어떨까? 찜질팩을 넣고 1, 2분 돌려주면 된다는데 바로 50도까지 오르는 이 뜨거움? 그 상태가 1시간 정도 유지된다니 겨울철 뭉친 피로도 풀어주고 작은 손난로로 써도 되니 이만한 게 없다.
탄냄새가 구수하니 아주 좋고요. 우선은 제가 고른 파츠로 만들어서 성분을 믿을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수족냉증도 있고요. 그리고 아랫배가 차가워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찜질팩을 사용을 하면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고민은 해결! 하지만 겨울 추위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위험한 법.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다면 다들 집중! 겨울철 따뜻함의 대명사 뜨개방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걸 만들어 보나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 할 수 있는 체온 유지도 하면서 귀여움을 발산할 수 있는 귀돌이와 목도리를 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 귀돌이. 2가지 종류의 실과 대바늘만 있으면 된다. 검지와 엄지에 실을 걸어 처음 8코를 잡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겉뜨기로 10cm 정도만 떠주면 이것이 귀 부분. 왼쪽 귀 부분 뜨시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 뜨시고 오른쪽 귀 부분을 뜨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자로 연결해 뜨는 방법. 10cm를 뜨고 나면 머리 부분을 뜰 실로 교체해주면 된다. 이때는 안뜨기와 겉뜨기를 번갈아하는 한 코 고무뜨기로 연결. 머리끈을 치수에 맞게 떠주고 다시 오른쪽 귀를 떠주면 되는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독특한 실 모양? 이 실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이 좀 뜨실 때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뜨시고 나면 좀 도톰하고 보온성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귀여움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귀여움까지 더해주고 귀 부분을 동그랗게 모아주는 끈까지 달아주고 나면 이것이 바로 귀돌이. 다 됐습니다. 귀와 볼까지 따뜻한 귀돌이 완성. 귀돌이를 만들었다면 목도리는 식은 죽 먹기를 할 수 있다. 요즘 가벼워진 옷차림에 맞춰 목도리도 얇고 짧아졌다. 뿌띠 목도리는 뜨실 때 모직이나 아니면 울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뜨시면 따뜻하고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한 코 고무뜨기나 아니면 겉뜨기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 한 통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뿌띠 목도리까지 2가지 제품 모두 손쉽게 완성. 이제 착용의 시간이 남았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한데. 우와, 이쁘다. 어때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폭신폭신 따뜻해요. 너무 예쁘고 따뜻해요. 올 겨울은 이 귀돌이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 한철 돈 쓰긴 아깝고 아끼자니 내가 춥다?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 낼 수 있는 방법?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들 천연 찜질팩부터 겨울 추위 막아줄 가성비 최고 방한 용품들까지 겨울을 똑똑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는데 여기. 우선 시외버스 터미널. 여기도 와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 오늘 가실 맛집에서 고속버스 화물로 이제 식재료를 직접 공수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분을 직접 찾으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제 맛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분의 인상착의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는 버스인데 그분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온다고 해야. 그 차가 도착 예정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고요. 네. 여기가 화물 찾는데요? 네, 시외버스 화물. 화물요? 그 버스가 오면 버스에 싣고 오는 걸 이리로 어떻게 누가 갖고 와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내려놓습니다. 아, 버스가 여기 있으면? 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네? 지금 뭐 찾으러 오셨어요? 해삼이요, 해삼. 해삼? 네, 해삼.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해삼 아직 안 왔어. 해삼인가? 해삼은 굳이 당일날 받을 필요가 있나? 그걸 오늘 다 소비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오늘 한 방에. 당일로 받는다는 말은 오늘 다 소비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매일 그럼 오늘 받아서 오늘 소비하고? 그건 많죠. 정상적으로. 그럼 뭐가 있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종류가? 해삼. 아니 해삼은 좀 수족관에 놔둬도 되잖아. 해삼도 있고. 네. 뭐야
낙지도 수족관에 오래 두더라고요. 낙지 아이스박스가 있다고. 낙지. 그다음에 쭈꾸미. 쭈꾸미. 아, 네. 쭈꾸미. 네, 쭈꾸미. 그다음에 굴. 네, 그런 거. 그 살아있는 쭈꾸미는 요즘 진짜 제철인데 맛있어요. 비싸요. 비싸고. 뭐 찾으러 오셨어요? 네? 대게. 자, 대게 왔습니다. 대게. 아직 안 왔어요. 어디서 오는 건데? 포항이요. 이거 포항? 찍어요. 이거 포항인가? 이건 대구에서 오는 건데? 여기서 내리는구나. 저기 여기 뭐 식재료 갖고 가지러 오신 뭐 가지러 오셨는데? 식재료 가져왔습니다. 그 식재료가 뭐죠? 궁금하시면 와가 보시면 압니다. 이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가야 되는 식당 사장님 아니신가?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대구에서 옵니다. 대구? 네. 근데 아니 대구는 그 곱창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건 뭐 그런 거 외에 가서 보시면 이분 맞는 거야?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난 아직도 대구에서 만들어진 식재료라는 게 도저히 저게 뭔가 매우 궁금해지는. 그럼 가봐야지 어떻게. 가자고. 갑시다. 내가 단언컨대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왔다고 해서 대구는 아니야. 대구는 아니고 생선대구. 그러니까 대구는 절대 아니겠지? 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자, 힌트 주세요. 저것 좀 가온나. 뭐뭐뭐로 가온나. 뭐뭐뭐 세자야? 이게 뭐뭐로 가온나에서 로가 어떤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된 음식이고. 몰캉 가본나? 세 글자. 덩그리로? 덩그리로 비슷한 느낌. 뭉태기로. 자, 첫 글자는 맞추셨습니다. 뭉튀기? 튀기? 아까 김희 감독님이 뭉치? 말씀하셨어요. 아까 뭉치기? 뭉치기요? 뭉치기? 내가 말했는데. 그것도 지가 말해놓고 지가 기억을 못하고. 아니, 저 옆에서 기억 좀. 아이고. 왜 이런 일 있지? 콧물 잡고 나고. 추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오셨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고기예요? 예. 고기가 왜 대구에서 와? 대구가 이제 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육회, 되게 생고기, 이 우두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울산, 언양, 봉계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왜 대구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사를 꾸준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면 대구에서 수대구에 이제 우두살만 전문치고 하는 저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직 대구 말로 뭉튀기. 그럼 내가 맞췄네. 뭉튀기라고 했냐? 뭉태기라고 했냐? 하여튼 뭐. 뭉튀기 뭐 이렇게. 대구에서는 뭉튀기 해야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전라도 가면 육사심이, 서울 같은 데 가면 육사심이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하고. 여기는 와인 막짓기가 있었기 때문에 막짓기라 해야 생고기를 이렇게 먹는 대구 지방이 이러는데 막짓기, 뭉튀기 이게 많이 발전했죠. 이렇게 한 점 한 점 정성을 다해서 접시에 딱딱 붙네. 되게 심신 안 하면 흙물이 생기니까 떨어지는. 이게 정성. 요 하나하나가 정성이야. 맛있게 여기다 쫙 붙여서 주세요. 쫙 붙여서. 또 너무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면 또 어떻게 나? 떨어져야 되는데. 뭉태기가 뭉쳐있네. 접시를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으면 신선하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뒤집어 볼게. 하나, 둘, 셋. 오이. 일부러 좀 세게 하신 것 같은데. 떨어질 줄 알고. 오이. 이 집 사장님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해. 이게 절대 여기에 본드가 묻은 건 아닙니다. 착해도 안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찰지다는 거지. 찰지면서 쫀득쫀득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롯으로 구워 먹는 소고기는 지방층이 싹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건 그게 없어요. 순수 이 엉덩이, 이 근육이거든.
제가 아까 힌트로 대구에서 유래했잖아요. 그 특징 중 하나가 그 참기름하고 마늘, 고춧가루 양념 이거를 섞어서 뿌르신 다음에 이 뭉티기를 거기다 담가 놓으셔야 됩니다. 한동안. 그러면 일단 내전만 담궈 놓고 그럼 이제 양념이 배기 전에 이 자체의 맛이 어떤가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이걸 이제 딱 먹어보고서 아, 이 고기가 과연 좋은 고기구나 아닌가를 알 수 있어. 한 점씩 먹어보니까 너무 작아서 카메라가 따라오는데 지장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제 누불젓가락 3점을 일반적으로 구워 먹는 그 다른 부위하고는 맛에 차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고소하고 그런 맛이 많이 나지만 이 자체로는 그 신선한 그러면서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맛이 요 한 점에서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담궈서 양념이 밴 걸 한번 먹어보자 이거. 이거 뒤집어 줘야 돼 또. 이게 색깔이 그냥 어느 게 고기고 어느 게 양념인지 분간이 안 가지? 이제 요 신선함에 양념 맛이 이제 가미가 됐겠지. 그래, 이 맛이래요. 소주를 부르는 맛. 이것만 먹기에는 뭔가 조금 허전하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먹으면 젓가락이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눈치 안 보고 자꾸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또 다른 맛을 봐야 되죠. 싱싱한 그 간과 그 천엽 이게 딱 네모 반듯한 이걸 탁 찍어서 이 간 자체가 일단은 부드럽거든. 어느 음식점이나 이렇게 횟간이 나온다는 건 싱싱하지 않으면 주인들이 내질 않아요. 주인이 이렇게 냈다는 것은 믿고 먹어도 된다는 거야. 천엽도 한번 내가 이 천엽은 어떤 분은 뭐 이게 무슨 이게 그 때밀 타올 같이 생겼다고. 그렇지만 이게 씹어 먹어보면요 그 씹는 맛이 아주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수시로 먹더라고. 저도 좋아해요. 이 고기는 이렇게 씹는 맛. 간은 사실 이제 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부드럽고 살살 넘어가는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이렇게 먹으면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이 곱창 전골이 지금 보글보글 끓으면서 또 이제 식욕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리가 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조금 색다르기는 하네요. 곱창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골은 있지 곱창만 이렇게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면하고 면하고 같이 싸서 이렇게 여기 들었거든. 싸가지고 고소함 최고. 야, 이 집에 오면 소주가 무한대일 거야. 이것도 진짜 안주로 좋네. 국물 좀 나오면 밥 한 공기 주세요. 그래갖고 밥 비벼 먹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네. 맛있게 드셨나요? 예. 지금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 혼자 다 먹었다고. 네.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원성이 지금. 조금 나가서 지금. 아니 이걸로 배청할 사람 있습니까? 네? 이걸로 배청할 사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각자 한 쌀씩 드시는 분들. 그거 봐. 대구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걸 상당히 좋아한다고. 대구에서 옛날에 먹어본 음식이니까 많이 드셔보시고. 저는 이제 대구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했는데 대구를 못 갔어요. 네. 물론 대구 가긴 갔지만 가서 못 먹어봤다고. 대구 본토에서. 근데 오늘 사장님 덕분에 이 대구까지 안 가고 거기까지 내가 발품 안 팔고 여기서 와서 먹어서 진짜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날로 번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왜 이거 지금
맛이 어떤데? 일단 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이런 딱 찍기만 순수 이 맛이.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맛이 어떤 맛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육회랑 다르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생고기 그대로 썰어갖고 육회보다는 식감이 엄청 더 쫄깃쫄깃해요. 되게 차지고 이게 그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아까 들고 왔잖아 또 이러고. 그러니까 맛의 표현을 저렇게 하는 말이야 친구처럼. 어려운 거 같잖아.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친구가 저보다 공부 잘했어. 앞으로 보라는 의미에서 발품 식객 파이팅을 한번 멋지게 하나 둘 셋. 발품 식객 파이팅! 추운 겨울 마음까지 녹여주는 한마디. 라면 먹을래요? 취향별 입맛별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 라면은 사랑입니다. 라면 최고. 맨날 먹어줘야지. 라면은 질리지 않는 것 같고 해외 가고도 항상 생각나는 음식인 것 같아요. 꼬들꼬들한 면발에 얼큰한 국물. 호로록 들이키는 순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라면. 파송송 계란탕, 재밌는 라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물의 온도와 양 그리고 불의 색이 이 삼박자에 어우러진 75가닥의 쫄깃한 면발. 중국의 남면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중국 음식점에서 라면이 좀 보편화되면서 그러니까 밀가루 유입하고 함께 라면 시장이 많이 이제 컸다라고 그래요. 식품업계의 혁명으로 통하는 인스턴트 라면은 모모후쿠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쌀이 부족해 배고팠던 시절 혼문식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온 국민의 줄임배를 채워줬습니다. 아, 그때 그 시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라면 혹시 기억나세요? 간단한 요깃거리로 술 마신 후 속풀이 해장으로 우리나라 1인당 라면 소비량이 세계 1위라네요. 여러 가지 이제 유해성에 대한 논란도 있겠지만 비타민 B1인 티아민 그리고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의 섭취 기여도 4위가 바로 이제 그 라면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단백질 섭취 기여도라든가 혹은 칼슘 기여도에서도 상당히 라면이 공헌하는 바가. 알아두면 덤 같은 상식. 라면은 왜 꼬불꼬불할까요? 라면 하나를 갖다가 쭉 피면은 한 50리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기다란 라면을 하나의 이제 봉지 안에 담음으로써 부피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면을 꼬불꼬불하게 제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탕 처리를 할 때 수분을 많이 날릴 수가 있어서 건조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면을 끓일 때 꼬불꼬불한 면을 끓이게 되면은 바닥에 눌러붙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라면이 보급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학가 라면집 풍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머, 야! 출시되는 라면이라는 라면은 죄다 모아놨습니다. 종류가 쫘르르르. 지금 컵라면만 있느냐? 이쪽에 가니까 끓여 먹는 봉지 라면이 있는데요. 잠깐만 말 좀 물을게요. 네. 아니 여기 지금 컵라면은 이해가 가요. 네. 물 부어서 그냥 끓이면 되겠다. 근데 저 봉지 라면은 네. 그냥 라면만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끓여 먹어요. 이 손으로? 네. 먼저 내 기호에 맞는 라면을 선택하고요. 별도의 라면 용기를 구매합니다. 그리고는 라면을 쪼개서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면 신세대들의 라면이 탄생하는 거죠. 2018년 대학가 라면집 풍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여기 무인 편의점 오면은 1,000원에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용돈을 좀 더 대학생 입장에서 아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냄새 나서 집에서 라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먹으면 깔끔하게 먹고 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 들고 나는 사람 전혀 신경 쓸 일 없고요. 3분 만에 라면 한 그릇이 뚝딱 가능한 젊은 세대들의 공간 어떻게 느끼실까요?
무인이라 여기가 오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이리저리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없어서 최고 편한 것 같습니다. 혼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 아직 저도 못해요. 네. 그래도 라면은 역시 손맛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입니다. 또 다른 대학가의 라면집인데요. 우선 다 맛있어요. 믿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주 오기도 가격대도 괜찮기도 하고. 일단 오래돼가지고 맛있습니다. 지금 27살이거든요. 네. 근데 20살 때부터 계속 있으니까 아마 저는 여기 한 7년 정도 다녔어요. 선배님의 그 선배님도 오고 이래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 그런 라면, 전통일 라면집. 오래됐다. 예. 선배 그 이전 선배부터 소문 듣고 온 집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얼마나 된 거예요? 한 20여 년 됐어요. 주. 아니 라면 한 가지로요? 예. 상한탄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의 라면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라면에 해물이 들어간 바다가 육지라면, 돈가스가 풍덩 빠진 돈가스 라면. 이거 메인 요리가 바뀐 거 아닌가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만 모아놓은 메뉴가 무려 20가지가 넘습니다. 여기서 파는 라면이 다른 데서는 쉽게 안 파는 그런 라면들이니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엄청 맛있어요. 가격도 짬뽕보다 훨씬 부담도 없고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라면만 먹으면 좀 심심한데 돈가스랑 같이 먹으니까 네, 둘이 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단순히 스프 맛에 의지한 라면이 아니고요. 뽀얗게 우려낸 이 집만의 육수에 라면을 끓인대요, 글쎄. 육수가 말이에요. 아니 뽀얀하니 쌀뜨물 같기도 하고. 사골로 넣고 양파도 넣고 파도 넣고 야채, 대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아니 그냥 맹물도 아니고 그 육수를 우려낸 물인데 그럼 라면값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예,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라면은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어머! 아니 그러면 일반 분식집하고 뭐가 다르나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돼. 그 대신 많이 팔아야 된다고. 타양살이 시키는 내 자식 몸보신 시켜준단 마음으로 라면이 아닌 정성을 팔고 있었는데요. 라면 맛있게 끓이는 꿀팁. 바로 이 모습.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라면이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20년의 노하우. 어머! 왔다 갔다 움직이는 만큼 면발이 꼬들꼬들해진다.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수고가 들어가면 그만큼 더 라면이 맛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라면 면발을 한 입에 후루룩 삼키고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켜주는 게 라면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이 맛 때문에 이 라면집이 찾아오나 봐. 맛있다. 아쉬움에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워냈습니다. 좋다. 스프맛 진한 천편일률적인 라면 맛이 아니라 똑소리 주부들을 위한 건강식 라면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향이 일품인 마늘기름부터 만들어주는데요. 이 마늘기름을 넣으면 아무래도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마늘 기름은 내고 또 마늘은 그대로 플레이크를 사용할 거예요. 네. 마늘 플레이크는 다양한 음식에 고명으로 올려도 식감이 좋죠. 이 마늘 기름에 고추로 매콤한 맛을 더해주고요. 볶음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양파와 함께 오늘 건강식 라면 요리의 주인공이죠. 양배추도 볶아줍니다. 야,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배추 어울릴까 싶지만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부터 즐겨 먹던 채소 중에 하나예요. 이 양배추에는 비타민 A, B, E 그리고 특별히 U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U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위궤양이나 위염 있으신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정말 효험이 있어요. 라면 먹고 얘 속 버려 그만 먹어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라면이잖아요. 양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끔 볶아준 다음 라면 면발은 삶아서 기름기를 쫙 뺍니다. 그리고 함께 볶아주는 거죠. 거기에 마늘 플레이크를 송송 올려주면 비타민 덩어리 양배추 볶음면이 완성됩니다. 마늘과 고추기름을 내서 만든 거라 매콤한 맛과 알싸한 향이 다 살아있어요. 입안에 그 향기부터가 그 중국 음식 그 일품 요리 하나를 받아들여. 그렇죠.
향내가 그렇고 씹는 것도 전혀 심심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양배추도 아삭하지만 우리가 플레이크로 만든 마늘 같은 경우에도 더 그 식감이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식감을 내고 있죠. 자, 이번엔 국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굴탕면 끓여볼게요. 먼저 다진 마늘을 기름에 달달달 볶아주고요. 양파, 대파, 양배추 순으로 넣어서 마찬가지로 살짝만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 600cc를 넣고 국물을 내는데요. 마법의 조미료죠. 라면 스프를 2분의 1스푼만 넣어서 맛을 내줄 거예요. 여기 요즘 제철에 맞아 귀하신 몸이죠. 굴도 넣고요. 기름기 쫙 뺀 면발도 함께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맛과 비주얼이 손님상에 내도 전혀 손색 없는 한 끼예요. 야, 국물 맛 보고 싶어지네요. 오. 어떠세요?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시원해. 그 잘한다는 굴 요리, 그 짬뽕집에 그 시원한 육수 들이킨 것처럼 아니 어쩌면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뜨끈한 맛에 시원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굴 대신 마른 홍합이나 황태를 사용해도 좋아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동원하면 저렴한 가격에 건강식 라면이 탄생합니다. 라면이라는 게 뚝딱하고 끓여내서 그냥 양은 냄비 채로 뚜껑에 호로록 먹어야 제맛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이 라면만큼은 내가 가장 주방에서 아끼고 있는 그릇을 내어줘야 될 것만 같은 아우, 한 끼 대접받는 기분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라면인데 이렇게 귀하게 변했어요. 네. 제 아무리 기름지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도 돌아서는 머릿속엔 매콤하고 칼칼한 라면 국물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불현듯 생각나는 옛 친구처럼 라면 하나에 떠오르는 추억도 사연도 여러 가지입니다. 반세기를 넘은 우리나라의 라면 역사.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매불망 라면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